아니 너그 배경을 뭘 이렇게 합시다. 그 균형을 잘 잡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학 때 시간을 투자했잖아, 맞지? 거기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은성아. 방학이 끝나버렸다. 어떡하니? 갑자기 내일 개항이에요. 내일 기회. 근데 은성이 대수 했나? 자, 봅시다. 우리가 그 오늘은 좀 편하게라기보다는 이제 그 평가함수 그래프 뒷부분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만 좀 할 생각이거든.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y는 sin x랑 y는 cosine x 같은 이제 기본 그래프를 잘 다루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잡고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2분의 파이 마일 1 그리고 파이 2분의 3 파이 그리고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였지.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지. 탄젠트 그래프는 사실 겹쳐 그리기 좀 애매해서 따로 그리게 되면 사실 탄젠트는 쌤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진 않아. 약간의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비율이 중요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 한 이 정도? 여기가 2파이? 여기가 8? 이 정도 느낌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인 그리고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y는 a sin bx 마이너스 더하기 c라고 쓸까? 더하기 b. 이 친구가 어떻게 이제 a, b, c, d가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건 a랑 b랑 c 정도인 것 같고, c는 사실 이제 보통은 치환을 해서 이제 피해갑니다. 어쨌든 봅시다. 다시 한번 이제 sin x를 그려보게 되면 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y는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2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y는 2 sin x. 이렇게 했더니 뭐에 영향을 받지?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는 건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하는 거거든. 그럼 최대가 2가 되고 최대가 2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sin x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뒤집어지기만 하겠지? 사실 이제 이런 함수에 대한 이해를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나 아니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도 사실 땡겨 쓸 수 있으면 좋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2 sin x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 정확히 반띵 잡아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y는 sin x, 2 sin x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y는 sin x, sin x. 자, 어떻게 돼? 얘는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제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어? 주기가 이제 파이로 바뀌지. 그러니까 변화가 2배 빠르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제 y축 방향으로 약간 이제 절반 짜부되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못 때려? 괜찮아? 자, 어쨌든 봅시다. 그래. 근데 하니가 약간 머리 자르고 단정해진 느낌인데. 적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깨만 사시는 거 어때요? 왜? 근데 저 헤모글로빈도 수요가 굉장히 커. 쟤는 그 뒤로 안 샀어.
아, 저 원래 저거 진짜 좋아했는데 저 게임 먹고 약간 그거 마음 쉬어가지고. 깨가 훨씬 나아. 네. 맛있어요. 아 근데 저것도 오래 씹으면 바나나 먹나요? 바나나 맛. 그건 또 뭐야? 자. 근데 되게 보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지? 이제 y는 sin x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전부 다 항상 그냥 내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를 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가 0으로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주기는 여전히 2파일 거 나왔지.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감각을 가진 게 그다음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얘기가 우리 그 각변형 공식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나? 수영 기억하고 있니? 원래 이제 뭘 바꾸는 거였냐면 삼각함수를 정하고 부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 결정은 매우 쉬웠다. n이 짝수면 그대로 그 다음에 n이 홀수면 바꾼다. 부호가 조금 힘들었는데 부호는 이제 요 각에 대한 동격의 위치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할 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각을 움직였을 때 동경은 움직이는 거지. 동경을 움직였을 때 원래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n이 홀수니까 일단 코사인 세타 쓰고 그 다음에 저게 이제 2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간 상태에서 얘가만큼 돌아가는 거지. 이제 몇 사분면이야? 3, 3면이잖아. 3, 3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런 의미에서 탄젠트 파이 더하기 세타 어떻게 돼? 그래서 아니 일단 2분의 2파이 잘 나왔지. n이 짝수야 홀수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탄젠트 세타 쓰고 그 다음에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간 거잖아. 3, 3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보여? 이게 기능이야 기능. 맞지? 자 그러면 코사인 파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였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치우고 해볼까?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부호까지 다? 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지? 이걸 잘 해야 된다 했지.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그냥 계산할 때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일부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대까지 거의 다 설명을 한 거 같거든 쌤이. 그러면 몇 문제 좀 해봅시다. 우리 40번 보겠습니다. 40번.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의 점 p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4x의 점 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p는 a 음수라고 했으니까 p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느 3면의 점이야.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직선은 이렇게 되질 거 아니야. 기울기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이. P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탄젠트 천천히 합시다.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제 사인 세타는 뭐가 돼? 이제 우리가 이걸 표현할 때 어차피 이 곡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정해도 괜찮거든.
그러면 제일 계산하기 쉬운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3,4가 되겠지 않지? 오케이,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를 5가 될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5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 사인 2파이 더하기 세타. 얘는 죽이니까 그냥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는 사실 여각이라고 해서 외운다고 했었어. 그냥 코사인 세타야.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일단 2파이는 죽이라서 치우고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음각공식에서 그냥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우함수라서 마이너스 세타랑 세타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조금 전에 했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그래서 이거 둘이 곱한 거에서 이거 둘이 곱한 걸 빼. 그럼 결국 뭐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야? 25분의 마이너스 12 거기다가 9 마이너스 25분의 24 이렇게 되겠다. 괜찮니? 그냥 단순 계산이 단순 계산. 그래서 따로 해야 될 얘기가 있진 않겠군요.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증가하는 각 이런 거는 우리가 주로 이제 여각공식이랑 관련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좋을까? 제일 밑에 그 44번 44번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를 지금 이제 걔를 9등분했대. 10등분인가? 10등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4분원이 있는데 얘를 10등분 하겠대. 하나를 세타, 두 개를 2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뺑뺑 가서 여기까지 잡으면 9세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0도가 10세타가 되는 거죠. 90도가 10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문제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부터 코사인 제곱 9세타까지를 다 적어놨어요. 코사인 제곱 세타부터 가서 코사인 제곱 9세타까지 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렇게 각이 다르면 각을 같게 만들어주는 조작을 하는 거거든. 생각해보면 9세타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아까 90도가 10세타였으니까 얘는 이제 10세타 빼기 세타라고 고쳐 쓸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얘는 90도 빼기 세타라고 고쳐 쓸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서도 안 했구나. 여기서 내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는데 더해서 90도가 되는 관계는 여각관계고 여각관계의 경우에는 사인은 코사인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거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뀝니다. 하나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각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뀌어.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다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총 몇 개? 그렇지. 4개 하고 반인 거지. 총 9개니까 2개가 모여서 1개를 이루잖아. 맞지? 그럼 결국 4개가 있고 1개는 이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이거 2로 나누면 45도가 5세타가 되지. 5세타는 짝이 없어서 근데 어차피 코사인 제곱 45도는 그냥 2분의 1이잖아. 맞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얘는 4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윤성아 우리 2학년 때 잘하겠지 삼각함수?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 숨 쉬듯이 풀어야 돼서 이런 거는 근데 2등분은 한글로 2라고 쓰는데 10등분은 숫자 식으로 써요? 몰라? 그러네. 그게 있을걸? 10등분이라고 써. 못 알아. 그게 얼마부터는 이제 그렇게 쓰게 바뀌어야 정해져 있을걸? 원래 우리가 수열도 이제 A1, A2, A3까지 읽고 그다음 A4, A5, A6 이렇게 읽는 게 권장이거든 사실은. A4, A5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앞에 3개요. 약간 이게 모범적인 읽는 방법인 걸로 알고 있어. A1, A2, A3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어감상 그래. 어쨌든 그런 느낌 좀 있어. 그래서 아마 저것도 기준이 있을 거야. 잘 모르겠지만 그 경상도 사람이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더라?
한이는 어떻게 읽어? 한이는 약간 경상도 필리어서 어떻게 읽지 모르겠는데 53번째. 53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경상도 영향을 받은 거야. 헐. 53번째, 53번째라고. 아 그러네. 다르게 읽었네. 맞지? 저 경상도에서는 53번째라고 했어. 경상도 타라. 자, 어쨌든. 아니, 나는 53번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 53번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거든. 어느 순간 지적당했어, 누구한테. 기억은 안 나는데. 경상도 막 이런 데서도 들으라는 거야. 자, 여튼 합시다. 이제 이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라는 거랑 그다음에 원에서 대각의 합은 몇 도야 항상? 네 대각이라고 하지? 180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네 대각의 합은 항상 180도지. 네. 네. 안쪽에서 마주보는 각을 네 대각이라고 부릅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4개. 네. 아니 아 깜짝. 이렇게 이거랑 밤에 근데 네 대가 들어가신 거예요? 두 대. 아니 그 내가 아 숫자 4. 네 대가. 저도 어인 줄 알았어요. 쌤 그거 짤 아세요? 현우진이 내각의 합은 아니 그러니까 사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쓸 가치도 없다고.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쌤도 1-1 이해해봐서 다 이해합니다. 1-1은 3 해봐서 1-1은 이해 안 된다 맞지? 자 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할 수 있어 사람이. 요즘 안 와도 말 많아지면 문제가 실수합니다. 자, 다시 그림을 책이랑 비슷하게 그려볼게.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지. 알파, 베타라고 하지. 사실 그림은 안 중요한데 근데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정도 되게 그리고 싶었나 봐.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 치고는 작은데 5분의 3 많이 큰 거라서 얘가 엄청 작은 각이어야 되거든. 자 여튼 그때 이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하시면 너무 쉽다 맞지? 왜냐하면 이게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탄젠트 우리 사인 베타가 필요하니까 사인 베타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 있어. 괜찮니? 괜찮니?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였지? 사인 알파잖아.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였고 이거 예각이거든. 문제에서 예각이라는 정보를 아마 줬을 거야. 그리고 코사인은 양수가 나오는 게 예각밖에 없어 애초에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양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양수가 나오는 각이 예각밖에 없어서 코사인 알파 5분의 4면 이제 사인 알파도 그냥 5분의 3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약간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써가지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쌤이 이제 그 뭐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이야기해보자.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라고 줘졌어. 그럼 이걸 가지고 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겠었지?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보통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쌤이 맨 마지막에 세 번째 가르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는 이제 S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써.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쌤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5, 4, 3 해가지고 얘가 알파, 코사인, 얘가 사인 이렇게 푸는 걸 좀 더 선호해.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저게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제 뭔가 계산으로 푸는 거에 대한 약간의 꺼려함이 좀 있어. 자 어쨌든 봅시다. 사인 알파니까 사인 알파 얼마였어? 5분의 3이었잖아. 얘는 5분의 3 끝났어. 탄젠트 알파 그림 그려버렸네. 맞지? 4분의 3 이렇게 해서 둘이 다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너무 근데 방일은 뭐예요? 뭔가? 방원 방일. 방일 그 이제 코사인 알파 5분의 4가 되는 이제 각을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동경의 한점을 잡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요 길이가 5고 x 좌표가 4가 되니까 여기 y 좌표가 3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지. 근데 나이스하지 않잖아. 처음에 배울 땐 저렇게 푸는 거야 원래. 뭐 또 방법을 더 만들면 더 만들 수도 있어. 중요하지 않았을 거지. 하나. 아니 잠깐 아니고 그냥 너 지금 졸려. 마이
마이. 혹시 너도 저런 거 한번 드셔보시겠어? 맛있어요. 먹어봐도 돼. 나는 괜찮아. 근데 그냥 과일 맛 나. 쌤은 좀 괜찮아. 소지훈적이네. 가지고 있어. 가져가지 않은 건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을 먹을까요, 말까요? 대충 저녁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을 거, 야식 먹을 거 같으면 안 먹어야지. 먹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저녁을 먹고도 가서 먹습니다. 그럼 저녁 안 먹으면 또 어? 차라리 야식 먹으면 되지 그리고. 왜요? 혼자시잖아요. 야식도 먹고 아니 저녁도 먹고 야식 먹을 거 한다며 지금. 그게 저녁을 먹고 야식을 안 먹을게요. 그게 훨씬 낫지. 야식은 근데 진짜 뭐랄까 쌤이 처음에 살 뺄 때 야식만 끊었는데도 쭉 빠졌어. 근데 학원 쓰시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나는 요새는 안 먹어. 학원 드시는 게 너무 조금 양이 없어요? 루틴이 뭐 있어요? 아침을 잘 먹는 편이에요. 아, 저도 새벽 3시에. 아침 좀 고기 먹고. 근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는 날 아니 근데 어차피 1시간까지는 안 걸리고 40분? 그럼 6시에 일어나세요? 7시? 미라클 아니 근데 그러면 잠이 너무 부족해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는 시간이 애초에 늦잖아. 근데 너무 야식까지 일찍 먹으면. 아니 너무 일찍 일어나면 안 된다. 잠은 자야 되니까 사람. 이게 뭐 하루 이틀을 빡세게 사는 거면 쌤도 잠 안 자고 버티는데 하루 이틀을 빡세게 사는 게 아니라 장기 레이스를 가야 돼. 오늘 너희 수업 열심히 해주고 내일 수업 안 해버리면 어떡해.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자 이제 합시다. 이제 드디어 실제로 오늘 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내용인데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y는 a sin bx 더하기 c 그리고 더하기 d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최대 최소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a랑 d였다 맞지? 그래서 최대값은 이제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되고 그리고 이제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를 처리할 때 원칙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인과 코사인이 변하는 규칙이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변하면 되게 불편해.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처리를 하고 싶은 거야. 두 번째는 이제 만약 이게 좀 복잡하면 그거 하는 거지. 아니구나. 각은 이제 우리 각변형 쓰면 되고, 각변형 쓰면 되고. 하나의 삼각함수 통일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두 번째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이제 실질적 의미는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3sin x 더하기 4 코사인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 하나로 통일되는 건 돼 있어 맞지? 근데 삼각함수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우리 통일할 때 이거 쓰거든. 얘는 어떻게? 그렇잖아 맞지? 이거 할 때 사실 그 도형의 방정식 코사인 x를 라지 x로 치환하고 사인 x를 라지 y로 치환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방이 만들어져. 오케이? 그리고 이걸 민 k라고 이렇게 되면 결국 3 라지 y 더하기 4 라지 x는 k가 되어서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날 때를 푸는 문제로 바뀌어. 점집거를 해서 푸는 거야. 별로지. 근데 사실 이거 그냥 코시로 풀어도 돼. 1차이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 웬만하면 좀 지양하는 경향이 있거든. 안 된다가 아니라 잘 안 쓴다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내신형 스타일로 내는 학교들은 좀 가끔 나오고 좀 이제 모의고 스타일로 내는 학교들은 이제 잘 안 되고 그런 거지. 이해는 다 했어? 괜찮아 해라? 너 왜 안 믿는지 거의 못 있어.
자 봅시다. 51번 한번 보죠. 51번. 자 문제에서 보게 되면 y는 a 코사인 5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y는 a 코사인 5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그 다음에 더하기 b. 자 이 친구의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4래. 근데 이제 사실 보기만 조금 불편하고 생각보다는 매우 쉬운 친구입니다. 일단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편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코사인 5x 같은 거는 그냥 라지 x로 그냥 뭐 라지 x로 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풋이 라지 x, 아웃풋이 y인 일종의 1차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뭐야? 절대값 1차는 뭐지? v자. 그리고 여기가 d, 여기가 b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살아있는 구간이 이제 이 코사인 5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될 거 아니야. 요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야. 그러면 이때의 값이 이제 최소값이 될 거고, 이때의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다음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b가 되나? 3a 더하기 b로. 그럼 이제 얘가 10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라서 괜찮아? 안 괜찮아? 왜 y부터 1이? 삼각함수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까지라서 치환을 하면 항상 뭘 고려해야 되지? 범위를 고려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치환을 x 라지 x로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y는 a 라지 x 마이너스 2 더하기 b라는 절대값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지는 거거든. a가 양수면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a, 기울기가 마이너스 a인 v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이거는 어차피 예전에 한번 이야기 한 적은 있어. 유림이 잘 이해하고 있어? 선생님 괜찮아? 근데 이제 이걸 치환을 안 하고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근데 약간 폼은 안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5x 마이너스 2라는 것의 범위를 구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해 얘가? 이게 제일 작으면 얼마야? 그치? 제일 크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 a, b 하고 b만 더해서 최대 최소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이거 생각할 때 사실은 뭐 한 거야? 요거 1 찾고 요거 3 찾을 때 얘가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1, 제일 크면 1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실 건드린 거잖아. 그렇지? 이거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래프로 풀었을 때의 장점은 시각적인 효과인 거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그 유형 13번은 분수식의 꼴은 저거 그냥 치환하면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이 지난 수업이 유리함수였잖아.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만 조심하면 돼? 범위 생기면. 치환할 때 범위 생긴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됩니다. 2차식 꼴은 워낙 이제 유명하긴 해서 이제 치환하면 이제 뭐냐? 어디 갔니? 요거 x제곱 따기 c제곱 1 가지고 이제 한 문자 2차 함수를 만들고 나서 범위 잘 체크해서 최대 최소 풀면 됩니다. 그래도 거기 좀 못생겨 보이는 애 하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근데 이제 다시는 그런 거야. 저 못생긴 것도 실제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1학년 문제보다는 더 쉬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1학년 거를 잘하는 게 이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유형 10 몇 번에 유형 13번의 유리함수도 유리함수 1학년 내신 문제보다는 치환하는 것만 빼면 더 쉽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이제 1학년 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일단 봅시다. y는 사인 제곱 x, y는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다음 2k 코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1x. x는 알파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9를 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삼각함수를 통일하기 위해서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고쳐 쓰자. 그럼 1이랑 마이너스를 지워줘서 정리된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k 코사인 x. 근데 코사인 x를 치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치환합시다. 걱정하지 않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고 이 친구를 우리가 t로 치환한 겁니다.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kt가 돼요. 괜찮지? 그럼 이제 대칭 중에 뭐? 어? 어? 6K야? 아, 더하기 6K 증가 맞네.
왜 내보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지? 실수 진짜 리얼 수 있어. 저기 마이너스 1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자, 우리 최대값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t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대칭축 안에, 저 범위 안에 이제 대칭축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경우가 나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 친구 우리 고쳐 쓰게 되면 t-k의 제곱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6k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 세 번째로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플러스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 k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1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에 생겨?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생기겠지. 괜찮아,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k 그리고 더하기 6k. 얘가 얼마라고 지금? 최대값이? 마구마구. 그러면 4 뭐라고? 바로 나와버렸는데, 맞지? k는 마이너스이고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야. 그러니까 딴 것도 좀 해봅시다. 얘는 근데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k 제곱 더하기 6k가 마구인 거잖아, 맞지? 그럼 k 제곱 뭐라고? 네? 뭐라고? 얘는 아니다, 어쨌든. 맞지? 1일 때는 RK 될? 8K 마이너스 1 이런 거 아니야? K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되네. 얘가 결국 되는 건 이제 요 마이너스 2 한 친구밖에 없었다,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야? K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예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 제곱 더하기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t가 얼마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9를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이 알파와 k? 알파인가? 알파지. 그럼 얘는 뭐야? 코사인 x였잖아, 맞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는 얼마? 띵띵띵. 파이네, 파이. x가 파이. 이 친구 알파가 될 겁니다. 알파와 이제 k 값 여기다 보내자. 괜찮아? 무슨 약간 걱정되는데? 다른 그 잘 이해하고 있어? 껌 씌우도 안 해? 자, 여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삼각방정식인데, 자, 삼각방정식은 이제 사실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sin x가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이제 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주어졌다. 맞아. 그럼 x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졌을 때의 해를 우리가 특수해라고 부르고,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해를 일반해라고 부르거든. 일반의 공식은 예전에 일반해를 했었는데 지금 일반해를 안 해서 쌤도 이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2분의 루트 3을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쳤는데 어차피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잖아, 맞지? 요 길이가 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첫 번째 x가 얼마지? 3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가 3분의 파이인 거거든. 여기도 3분의 파이라서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이렇게 찾는 게 이제 삼각방정식 툴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는 알겠지만 특수각이 아니면 사실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 답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맞지? 근데 대신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뭔가 처리를 하기 쉽긴 할 겁니다. 대칭성을 기성을 이용해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줘줬다고 하시면 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선 그려놓고 못 그렸네. 어차피 0, 2, 8 그리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 이제 x축을 그려놓고 이렇게 y는 2분의 3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3분의 파이가 되거든요. 이 길이가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야.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고
여기도 3분의 파이라서 3분의 4파이가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귀찮아. 물론 이제 사실 쌤 느낌상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을 하면 이제 외우더라고. 그림 자체를. 그래프를 외워서 그냥 머릿속에 그래프를 그린 상태로 그냥 홍홍홍 하고 풀더라고.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 그렇게 다 풀어. 좀 하는 애들은 굳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쌤은 그런 걸 이제 그 고수의 영역이니까 그걸 하기 전에 좀 피해가는 방법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뭐지? 까먹네. 요런 성질이 하나 있거든. 그런 성질인데 요거를 해놓으면 사실 조금 편하긴 합니다. 오케이. 같은 계열이라는 말은 이제 각이 이제 기하분수일 때 같은 부서졌다. 안 부서졌어. 왜 저기 있는지 좀 궁금하네. 아 원래 여기 있어. 거기 있었어? 근데 왜 저게 불러내렸어? 이렇게 했는데. 자, 각이 기하분수인 상황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 손 긋어봅시다. 잘 보일라나? 잘 보이겠지? 쭉 많이 졸려? 아니요. 스트레칭. 자, 봅시다. 아, 이게 여기 쓰기에는 칠판에 공간이 좀 좁아서 위에다 쓸게, 위에다. 원래 표를 그릴 때는 이제 세로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많이 쓰고 가로에 이제 특수각을 쓴단 말이야. 거꾸로 쓸게 이거는. 윤성이가 표현처럼 윤성이가 제일 믿음직해서 믿음직하지 않다고 알고. 자, 알고 그거잖아. 왜 1, 2, 3 이렇게 해서 몰라?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중학교 때 많이 했을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그럼 안 했어 중학교 때? 그치. 코사인을 반대. 그래서 1, 루트 2, 루트 3. 탄젠트는 가운데 1 받고 역수 뭐 이렇게 하잖아, 맞지? 중학교 삼각형할 때 다 했던 거지, 맞지? 이렇게. 물론 쌤은 이제 2분의 루트 2 별로 안 좋아하고 루트 2분의 1을 좋아하긴 합니다. 자, 여튼 이제 그건 취향 문제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막 이런 말 써놨지. 각이 기하분수. 같은 계열의 삼각함수의 값의 절대값은 항상 같대. 무슨 얘기냐면 여기 6분의 파이랑 같은 계열은 6분의 7,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같은 계열의 각이라고 하자. 왜? 아니 분명 어디서 봤거든요. 진짜? 내가 해줬어. 그렇죠? 아 그렇네. 삼각함수 쌤이 마지막에 했었잖아. 아 그렇네. 지우는 못 봤겠지. 지우는 കാര്യ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했는데 그렇네. 윤선이 왜? 그냥. 아니 오늘은 천면이 같은데. 윤선 우리 했잖아. 본 적 있죠? 항상 너도 같이 봤잖아. 저는 알고 있어. 알고 있었어? 네. 시험 7. 아 4분. 맞아 저기 엄청 도움이 됐어 사실. 아 근데 풀모 뭐지? 풀모를 잘못 말하는 거. 그래서 그냥 찔짜서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다 암산컷 하는 거지 사실은. 암산이 빨랐어도. 괜찮아. 사실 이제 쌤도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다 잘했지만 지금은 못한다. 시간 지금 다 까먹는다. 어쩔 수 없다, 맞지? 근데 1년 동안 지금 모르겠는데 6개월? 자, 어쨌든 봅시다. 같은 계열의 생각함수의 값의 절대값은 항상 같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푸는 거지. 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어디 나와? 3분의 파이지. 그러면 3분의 파이가 첫 번째야.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로 절대값만 구할 수 있잖아, 맞지? 플러스로 뭐 하지? 이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양수잖아, 맞지? 그러면 1, 4분면, 2, 4분면 여기까지. 요거 두 개가 다 돼. 실제로
차례대로 이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시 1, 4분면, 2, 4분면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거든. 그래서 바로 한번 삼카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 나오는 걸 찾아. 여기 있네. 이것도 3분의 파이네. 그러면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면 몇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거든. 따라서 여기 2, 4분면과 3, 4분면과 이렇게 두 개가 답인 거지. 실을 보니까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가 답이 나왔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래프 보는 게 중요하냐고 당연히 그래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쌤이 그때 수열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수열에 내가 어떤 성질들을 특히 망원급수 설명해줬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를 처음 배울 때는 이제 학생들이 잘 자기 걸로 만들어. 근데 이제 고3 때 쌤이 고3 수업을 걔랑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망원급수를 가르쳐주는 학생들이 잘 안 들어. 왜? 자기가 자기 나름으로 적당히 잘 써먹고 있거든.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실 크게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신에서만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는 처음 배울 때 사실 그런 건 조금 더 배우는 게 좋긴 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학생들이 저런 걸 몰라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냥 단순히 그래프를 외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대충 외워. 그래서 빨리빨리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을 때 대처능력이 조금 떨어지긴 해. 근데 이건 근데 사실 상관없이 본질적인 구조는 그래프에 대한 이해이긴 해서 본질적인 질문은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얘가 오히려 덜 좋은 거지. 그럼 잡기에 가까워. 자, 여튼 다시 어디 갔지? 자, 봅시다. 일단 1차 꼴은 이거 쓰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삼각 공정식의 풀이라고 해볼까? 공정식의 풀이는 사실은 설명할 게 없다. 왜? 방금 이게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의 각, 하나의 삼각함수 동일. 이것만 잘하면 어렵지 않게 사실 이제 이 마무리는 반드시 이제 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끝날 거라서 다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할 말이 없군요. 그래도 기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61번 일단 풀고 넘어갈게. 61번을 보게 되면 sin 2x 더하기 3분의 8 x가 0부터 파이 사이래. 그리고 sin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글씨가 완전 안 가리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건 뭐야? 아, 6분의 파이 계열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x가 우리가 지금 사인 안에 들리는 값이 x가 아니고 2x 더하기 3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2x 더하기 3분의 파이의 값을 오늘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0, 2x, 2파이 그리고 3분의 파이 그리고 뭐야? 2x 더하기 3분의 파이 그러면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 요 범위 안에 속하는 2분의 1, 6분의 파이 결과를 찾는 거야. 6분의 파이는 들어가 안 들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까지가 1, 3면, 2, 3면이거든. 양수잖아. 그래서 6분의 5파이를 쓰고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는 쓸 필요가 없어. 사인 음수라서. 6분의 13파이, 6분의 13파이까지 딱 들어가겠네.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괜찮은 문제 넘기고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죠. 괜찮아? 이거는 뭐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성아 곧 사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 상자 한번 볼까? 26번? 26번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8고 그러고 보니까 쌤이 유진이한테 그 삼각 함수까지 분열까지 끝내라고 하면 끝낼 수 있을까? 쌤, 근데 제가 흥미를 일단은 수열에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수열까지 분열까지 할게요. 수열까지 전부 다? 오, 멋있다. 3일의 기절 한다면씩. 자, 봅시다. 사인 파이 코사인 x가 1이래. 그럼 이제 일단 파이 코사인 x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코사인 x의 값을 범위를 먼저 구하자. 코사인 x는 지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면 이렇게인가? 이렇게? 이것도 아닌데? 이렇게를 지금 뭐 나왔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x의 값을 범위는 0 이상 1 이하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럼 파이 코사인 x의 값을 범위를 구하자. 파이 코사인 x의 값을 범위는 파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1이 되는 각은 얼마야? 사인이 1이 되는 건 2분의 1이잖아. 2분의 파이잖아. 잘못 말해. 2분의 파이잖아. 그래서 코사인 x는 2분의 1을 다시 푸는 거야.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건 얼마지? 아까 3분의 파이였지. 그리고 음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윤서아, 너 눈 뜨고 지금 자고 있지? 아니 근데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은데 지금? 다른 혹시 너도 그 상태니? 그래서 너 두 개 도전해보자. 아니 제가 틀렸어요. 선생님, 저기 원래 1쪽에는 포함 안 되는 거 맞죠? 지우. 아니 근데 원래 범위가 2분의 파이 포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1거만 숫자. 잘 봐. 아 어머. 그런 일. 성취하겠습니다. 아니었어. 저기서. 이번에 생각하고 있어. 가끔 실수할 때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 너가 뒤에서 뭐라고 해도 그래. 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쌤이 실수할 때도 있는데 이번에 생각하고 하는 거지. 괜찮아? 아 1이 이거죠? 아 그렇네.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로 넘어가면 그냥 시원해서 잘 풀면 되는데 67번 일단 가볍게 하나 하고 27번 가볍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는요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는요. 자 그러면 얘를 1 마이너스 c로 바꿔 쓰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저렇게 바로 치환을 해 버리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2 마이너스 2c 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니까 2c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1이 1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좀 붙여야 되네. 그러면 c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이 되는데 지금 각이 뭐지? 각이 0부터 2파이 나왔지. 0부터 2파이 0부터 2파이. 자 그럼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각은 얼마야?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파이가 파이 맞지? 파이.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3분의 파이? 랑 3분의 4파이? 5파이 4, 4분면 4, 4분 1, 2, 4, 5 이렇게 4개거든. 1, 2, 4, 5인데 마지막이니까 4, 4분면이니까 5가 되겠지. 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야 근데 충분히 잘해. 자, 그 다음에는 72번도 사실 약간의 의혹이 생기긴 하는데 해봅시다. 탄젠트는 한 번도 안 풀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탄젠트 x가 많이 못생겼다 맞지? 쌤은 그냥 루트 3을 일단 나눌게. 루트 3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 분의 1을 쓰고 그 다음에는 루트 3 더하기라고 쓰고 그 다음에 양변에 탄젠트 x를 곱할게. 그리고 t를 치환합시다. 루트 3t 제곱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t 더하기 1은 제로 이렇게 될 거야. 그럼 1 루트 3 1 그리고 마마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맞지? 괜찮? 네. 자 그럼 t가 뭐? 탄젠트 x가 1 또는 루트 3분의 1이네. 이번엔 각이 몇이지? 똑같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2파이까지 탄젠트가 1 나오는 건 이제 4분의 파이 계열이야. 그래서 얘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는 2, 4분면 4분의 5파이가 3, 4분면 루트 3분의 1은 6분의 8이고요.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되겠다. 영상만 따라오고 있지 않지? 이해 중이에요. 여기 있잖아. 탄젠트가 1 나오는 거는 4분의 파이, 4분의 5파이. 루트 3분의 1 나오는 것은 6분의 파이, 6분의 7파이. 양수해야 된다. 이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순서라고 있잖아. 괜찮지? 알아두면 어쨌든 빨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두는 정도로 사실 끝나는 건 아니고 익숙해져야 돼. 어쨌든 이건 좀 계산에 우리가 힘을 많이 쓸 수는 없잖아. 계산 빨리 하고 해석하고 문제 뭐 말인지 알고 이렇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뭐라고? 뭐라고? 한 대 맞고 싶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 선생님 영어나 국어 풀 때 마음속으로 읽으세요? 아니면 입으로 약간 이렇게 하세요? 아니 당연히 품위 있게 읽어야지. 아 진짜요? 아니 혼자 공부할 때 마음대로 해. 그 능지역일 때도 입으로 하는데요? 옆에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척. 몰라. 쌤 품위 오래돼서 그런가. 근데 국어를 할 때는 확실히 소리 안 냈어. 왜요? 아니 소리 낸 기억이 없어. 왜지? 국어 비면 무조건 소리 내서 읽어야 돼. 아니 근데 찐 집중할 때는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었어. 73번부터. 지나가는데 아니 나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한번 풀어가지고 자, sin x가 10분의 1x의 서로 다른 식물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좌변 그래프 그리고 우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풀겠다가 기본 컨셉이.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다 드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으냐면 이 친구는 기함수야. 이 친구도 기함수야. 괜찮아? 네. 어쨌든 기함수라서 둘 다 원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일단 x는 0이라는 그림이 생기고 y축 오른쪽에서의 근의 개수와 y축 왼쪽에서의 근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 서로 둘 다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서. 그래서 y축 기준으로 오른쪽 개수 곱하기 2 해서 원점, 그러니까 0이라는 식분 개수까지 같이 해서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되는 생각. 두 번째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이 친구는 최대값을 가진다. 이런 범위를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 중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만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y축 오른쪽에서는 얘는 양수라서 결국 저 함수값이 1이 되는 x까지만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점부터 시작하는 원점부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y는 1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가 얼마라고 했지? 파이가 3.14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하면 여기가 파이 표시한 거거든. 네. 2파이? 여기가 3파이. 그럼 이미 9를 넘어버린 거지. 맞지? 9를 넘었다고. 얘가 여기쯤에 10이 있는 거야. 여기가 10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는 10분의 1x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어떻게 할까? 너가 대신 그려볼래? 그렇네. 이게 쌤이 더 낮게 그려서 높게 그려서 그래. 이렇게 그려야 돼. 몇 개 만들었죠? y축으로 3개. 3개. 여기에 3개, 여기에 3개 다 하고 여기 1개. 총 7개의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해했어? 그림을 이해했어? 잘 못 그려서 다르게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 이거는 여지가 없긴 했잖아 문제가. 근데 포인트를 잡으라고 했잖아. 내가 어떻게 하지 처음에 기함수 체크하고 함수과 범위 체크하고 이렇게 저거 하고 그리면 문제가 안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메이크. 너 때문에 없어. 네? 너 때문에 없다고? 근데 그건 궁금하지. 76번 여기 사각 방정식까지는 하자. 자 76번 봅시다. 자
76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이제 x가 0 이상 2파이 미만이래. 0 이상 2파이 미만이래. 자, 그 다음에 sin x는 루트 2 코사인 x. sin x는 루트 2 코사인 x. 요거는 열심히 그려야겠다, 맞지? 이 모든 글의 합을 구하시면 나왔거든. 아마 이제 그 주기성이나 대칭성 이런 걸 정말 잘 활용하기를 바라는 문제일 거예요. 열심히 그려봅시다.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리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렇게 지금 삼각함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비교하라고 하면 좀 진지하게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좌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좌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우변 그래프는 루트 2 선을 그려놓읍시다. 루트 2는 대충 일정거라고 생각하지. 오케이.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지기를 코사인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날 거고 여기로 끝날 겁니다. 표현 중에 당연히 아무튼 여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지?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십니다. 이 친구 근과 이 친구 근의 합을 구하십니다. 근데 얘는 좀 난해한데? 코사인 2x인데 맞지? 코사인 x를 그랬다. 땡큐. 이거는 쌤이 약간 바보였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사실 문제를 못 풀지. 지금 우리가 수원 가지고 아니 대수를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그랬어야지. 이렇게 그랬어야지. 맞지? 그러면 이제 괜찮다.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야? 대칭. 그림 이쁘지만 매우 마음에 들면 매우 대칭으로 보인다. 맞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가운데가 뭐가 되고 2분의 파이가 되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가운데가 2분의 3파이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게 되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입니다. 여기를 감마라고 하고 여기를 델타라고 하게 되면 2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가 2분의 3파이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파이랑 3파이 두 개 더하면 되겠지. 그렇지. 뭐라고? 순발력이 좋으시네요. 유수가 조금 그래프 넣을까요? 응. 따라서 모든 분의 합은 4파이가 됩니다. 아까 사실 순발력을 강화해서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었지.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의 조건 촬영했습니다. 근의 조건. 자, 얘는 그냥 70점 바로 풀고 마무리를 지울게. 어차피 이제 그런 문제야. 2차 방정식 문제에 이제 미지수의 값의 범위가 주어진 형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더하기 2사인 x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a는 제곱을 자, 일단 기본은 하나의 각 하나의 상함수 통일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사인 고쳐 쓰게 되면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 지워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s제곱 더하기 2s 더하기 a는 제곱을 이렇게 나와. 얘가 실근을 가는데 이 조심해야 되는 건 치환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 범위가 생긴다고. 이걸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s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s가 존재하고 그럼 그 s에 대해서 x값이 존재하는 거거든. 다시 이 식을 만족하는 s가 존재하고 그 s가 정해지면 이 범위를 만족한다면 그에 대응된 x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맞지? 결국은 이제 요걸 만족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s를 찾으라는 게 문제의 요사항이야. 어떻게 할까? 사실 이제 우리가 근의 조건의 좀 복잡한 2차 방정식 근의 조건이 조금 복잡한 조건이 주어지면 뭘로 했어? 근의 분리로 했지.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해. 좌변 그다음 우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좌변 그래프와 우변 그래프가 교점을 가지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거지. 또 어떻게 되냐? 그래프 그려지면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테니까 이만큼의 그래프가 살아있는 그래프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랑 y는 a 직선을 만나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s 값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에서의 값은 3 나오겠군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나왔고 3보다 작고 나왔게 되면
만족하는 S가 존재하고 S가 존재하면 그에 대해 스몰 x의 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괜찮니? 안 괜찮지? 근데 사실 이게 일종의 합성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이 주어졌을 때 일단 첫 번째 불편함을 느끼는 건 S라는 미지수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 일단 근데 그건 그냥 맞게 다시 여기서 내가 sin x를 스몰 s로 치환했어. 이렇게 만약 sin x의 값이 어떤 값이 나왔어. 그럼 그에 대응되는 x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 x가 존재하게 만들 요 동그라미가 뭐면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럼 x가 존재하는 거야. 이 동그라미 사실 내가 뭐라 잡은 거지 지금? 치환하면서 스몰 s라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s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s가 존재하면 그에 대응되는 x 값이 존재한다. x가 실제로 방정식의 미지수니까 걔가 근이 되는 거야. 정근이 실근이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1과 이 식을 만족시키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 s가 존재한다는 말은 얘를 s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고 이 2차 방정식이 s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근을 가진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노란색 이렇게 살렸잖아. 그럼 y는 얘랑 만나게 되는 이 점을 x 잡으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s가 되는 거야. 이 값이 요 s 값은 뭐하고 사이야? 지금 일종의 x 좌표처럼 있는 거잖아, 맞지? 여기 x 좌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거야. 그래서 s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a가 만약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면 그에 대응되는 s 값이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s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 값이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사실 논리는 합성인데 굳이 또 합성이라고 하면 또 막 이제 더 많은 용어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치환으로 설명을 넘어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 좀 쉬었다가 부등식으로 사실 부등식인데 방정식과 똑같아서 학교에서 할 건 없긴 한데 한쪽 남았네. 한 상이구나.